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원장 은영준 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환자분이 추간판 파열, 흔히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죠.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하필 신경을 많이 손상시켜서 풋드롭이라고 해서 발목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는 증상이 생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오셨는데 병원에서 시술도 받으셨고 했지만 호전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푸드롭도 있고 파열도 있으니까 수술을 하라고 했지만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을 거절하시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 이상 이제 발목이 마비가 되거나 푸드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잔여 증상들 또는 후유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약 치료를 그 뒤에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자분은 이제 풋드롭이 생긴 지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서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되기 좀 어렵고 다행스럽게 디스크가 파열이 된 게 잘 흡수가 될 유형이라서 치료를 했고 또 예후가 좋아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방재활학과 전문이고요. 신경재생 분야의 한의학 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는데 현대 한의학은 전통 한의학과 달리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간판 파열 치료 역시 디스크의 재흡수, 또 신경재생 이런 것들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의사, 한의사 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한방적인 치료로 마무리를 하라고 저한테 의뢰를 주시거나 환자분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과거에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비과학적이라고 누명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가 국내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한의학인 치료가 보험의 혜택까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제 추간판이 파열이 돼서 통증과 저림뿐만 아니라 풋드롭이 발생돼서 발목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로도 효과가 없고 파열의 정도가 심하니까 수술을 권했지만 환자분께서는 수술을 거절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디스크 4번, 5번 사이에는 추간판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열된 정도는 뭐 파열이 심하고 안 심하고 없을 정도로 다 심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심한 파열은 아닌데 하필 이 파열된 디스크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신경을 손상시켜서 푸드롭까지 일어난 병에 비해서는 좀 증상이 좀 심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우선 저희 한의원 오기 전에 다른 한방병원에서도 입원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되셔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고요. 사정상 침 치료를 받기는 좀 어려우셨고 한약만 처방받기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일명 재생한약이라는 한약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약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손상된 이제 추간판이나 또는 손상된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가 재생을 촉진하거나 재생하는 효과가 밝혀진 한약입니다. 물론 뭐 상처가 다 그러하듯이 어떠한 상처든 깨끗이 아무는 경우가 있고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생한약 역시 모든 환자분들이 드신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고 다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환자분의 상태나 또 자기 관리 또는 병의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좋지 않은 분도 있고 아주 좋은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께서는 반응이 좋아서 한 달이 지난 현재 마비된 발목도 상당 부분 회복되셨고 통증도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힘이 잘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수술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연말 가서 디스크가 얼마나 흡수됐는지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셨는데 이분은 디스크 파열이 위 환자분에 비해서 더 심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상태였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은 흘러내리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 환자분은 흘러내리기까지 했던 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파열돼서 흘러내린 분들이 흡수율에서는 더 낮습니다. 조금 튀어나오면 더 잘 흡수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파열된 경우가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양방적인 논문, 한방적인 논문에서도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분 역시 풋드롭이 있고 다행히 대소변 문제는 없어서 수술까지 가진 않았는데 당시에는 병이 심해서 저도 수술을 좀 권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거절하시고 한방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하고 다행스럽게 예후가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토록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비단 저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 한의학에서 한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이라면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나 친구과 전문의 또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라면 이렇게 많은 치료 경험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한의학적인 치료가 옳다, 양방적인 치료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양방적인 치료든 한방적인 치료든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의료의 결과이고요. 한의학적인 치료가 디스크의 흡수나 재생에 더 중점이 있다면 양방적인 치료는 통증의 감소와 어쩔 수 없이 수술했을 때 최대한 후유증을 적게 남기 위한 치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되시면 양방치료, 한방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환자분들은 처음 오셨을 때 진통제를 드셔도 되고 시술을 받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적인 치료 대신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약과 양약을 병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디스크 치료하는 한약에는 간독성을 일으킬 만한 한약들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간이 나빠지거나 콩팥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의사들도 그런 간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가는 약들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간 수치를 검사하는 이제 키트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간 수치 검사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또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신 경우 또는 적극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좀 보다 확실하게 보다 근본적으로 디스크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나 또는 친구과 전문의를 방문하시면 전문의 한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치료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9월이 돼서 이제 많이 시원해졌는데요. 저도 이제 날이 시원해지니까 잠도 일찍 깨고 오늘은 출근을 한 6시쯤 아침 새벽 6시에 한 것 같습니다. 상쾌한 아침에 출근하면 공부하기도 좋고 환자분들 밀린 처방들 낼 때도 집중해서 하기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 치료할 때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 외에 전통 한의학적인 체질을 고려해서 처방을 감히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저녁 시간에 처방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처방 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가을이 됐고 날씨도 좋아졌는데 아직 코로나는 여전히 심한 것 같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방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박사였습니다.